예,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윤금주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격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치솟는 S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스라엘 공군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 유류고 30곳이 파괴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확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과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가 겹치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오펙 회원국인 이라크는 기존 생산량의 70%를 줄인 130만 배럴 생산에 그쳤고 쿠웨이트도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며 감산에 동참했습니다. 이 같은 공급 쇼크에 국내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주간 거래 종가에서 1,495.5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시장 패닉 속에 코스피 지수도 5,251.87로 내려앉으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원유 민간 물량도 현재 3월분 수준에 불과해 전쟁 장기화 시 4월 이후 수급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물가 우려는 물론 성장률 하락 전망까지 나오면서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윤금주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네. 예, 중동발 오일 쇼크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네요. 요게 보니까 이게 이 여파로 원달러가 또 환율이 급등을 했고 저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걸프 지역의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오늘 오전 브렌트유와 서부 세탁상 원유 WTI가 일제히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실제 브렌트유는 전일보다 16.19%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서부 텍사스당 원유는 18.98% 상승해 배럴당 1,815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충격이 벌어진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 급등에 국내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9.1원이나 오른 1,495.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환율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가 급등 여파는 주식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8% 이상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보다 8% 이상 하락하면서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되는데 20분 동안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동발 쇼크가 상당합니다. 유가 환율은 급등하고 코스피는 상당히 떨어져서 일정 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이 됐었군요. 앞으로의 네. 한국 경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고유가는 한국 경제 전 분야에 입체적인 충격을 주는 악재로 꼽힙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OECD 37개 회원국 중에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석유류 가격을 통해서 거의 즉각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운송 등 각종 경제활동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비용이 최종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환율 상승 역시 수입 물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립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하면 결국 내수나 투자 회복 기대도 사그라들고 전체적으로 성장 경로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소위 말해서 S 공포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다보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려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예, 올해 경제 성장률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정부 대응 방침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두 차례 추경과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꺼져가는 경제 회복 불씨를 간신히 살려놨는데요. 예상치 못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우려되면서 정비도 초비상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물가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석유 등 에너지 물가, 증시 환율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데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정유소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민생 역행 행위로 규정하고 유가 상한제인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 검토 등 전방의 압박에 나섰습니다. 또 중동 사태 악화에 대비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관심 단계도 유지하면서 정부는 해외 생산품 도입을 서두르고 수급 위기가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축률을 증시 방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마련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조금 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진아 기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중동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당정청 대응을 좀 논의하겠다. 환율 안정 3법 등을 꺼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결국에 전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지만 결국에 여기에서 나오는 유능함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유능한 정보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잡는 건 유가, 환율, 물가 이 세 개를 어떻게 잡을 건가를 중점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환율 안정 3법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 외환에 대해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환율 안정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름값 단합 지금 대기업들이 기름값에 대해서 단합을 하면서 이제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걸 지금 전수조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단계부터 해서 이런 단합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 이상 서민 물가, 서민 유가의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이제 면밀하게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서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의 유류세를 인하해서 고통을 좀 경감시키겠다는 조치들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유류나 환율에 대한 지금 안정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단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열심히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UAE 공동비축 협정 요거 지난 정부에서 한 거를 뭐 숟가락만 얹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유가 폭등을 이제 정부 탓으로 또 돌리고 이거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이 전쟁을 대한민국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아전인수적으로 하는 게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 남 탓만 하는 이제 국민의힘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나 국민의힘 논평이나 태도를 보면요. 문제다. 민주당 탓이다. 이재명 정부 탓이다. 탓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는 정책 대결입니다. 이러한 그 국가적인 환난 속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럼 민주당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 것인가? 국민의 힘이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할 것인가? 뭐가 더 환율이나 유가나 서민 경제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정책 경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민주당 탓, 이재명 정부 탓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서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정책 대결하셨으면 좋겠고 실효적인 대책, 유가나 환율, 물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중동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경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